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2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차트에 관한 기술적 분석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와 그리고 유로화 대 달러의 차트를 가지고 그 시세 현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등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지금 9,300달러 회복이 중요하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렛의 머니그램 이 디지털 송금의 18%가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세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IBM에서 무역금융 블록체인 위트레이드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가 암호화폐 종합법 본회의를 통과했고 유럽 국가 중에 세 번째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 미국의 지배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JP모건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가격 흐름들과 그리고 유로화의 흐름들이 비슷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트레이딩 샷이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장기적인 시선에서 이 차트를 바라본 겁니다. 이 파라볼릭 형태로 지금 파라볼라 형태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휘어가는 이런 형태, 포물선 형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지금 비트코인도 상향으로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는 형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유로화도 지금 50년을 이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차트가 장기적으로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 안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 기울기가 이제 갈수록 완만해지는 형태들로 이렇게 포물선을 긋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와 이 비트코인의 흐름들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나온 지 1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유로화는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비교를 한 게 50년을 지금 비교를 한 건데요. 이 50년짜리와 지금 10년짜리를 이제 비교하면 결국에는 이 포물선을 그으면서 상향을 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버블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가격대가 이제 이 통화잖아요. 그 유로화와 달러화의 이 비율인데, 요게 이제 가격대가 계속 상향으로 하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여 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패턴은 상향하는 패턴이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그 기울기는 계속 완만해지고 있고 그 안에서 계속 그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굉장히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갈수록 그 가격의 변동폭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완만한 형태들을 지금 포물선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만의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런 유로화나 다른 통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태들을 보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리고 지금 차트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현재 8,945달러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격선 역시 아직까지 강한 흐름으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횡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잘못하면 이 하단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하단의 지지선이 깨질 가능성들도 지금 살짝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지금 모아지지 않고 가격이 지금 아래쪽으로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가격대가 이제 추가적으로 깨지게 된다면 하향 추세도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위쪽으로 10,000달러 선에 계속 붙여나간다면 좀 다른 반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들이 그냥 횡보 상태에 지금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래쪽을 만약에 깨게 된다면 추가적인 단기적인 하향세들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8,400달러 선 정도, 그리고 8,000달러 선 정도가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흐름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리고 RSI도 이제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는 추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 윌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트는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이 어브워드 채널 서포트 지지선을 깰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격이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9,000달러대를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8,400에서 8,500달러 선과 그리고 그 이하인 7,500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단기적인 하락세를 열어놓고 보는 전망세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이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9,300달러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은 지난 48시간 동안 9,200달러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좀처럼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는 8,900달러 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저점인 8,800달러 선까지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9,300달러 선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필부의 분석을 보면 만약 9,300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20주 이동평균선까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주 이동평균선은 지금 현재 8,160달러 선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에 따르면 이 블룸버그 소속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론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비트코인 활성화 주소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미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자산 규모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곧 1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리플렛의 머니그램이 디지털 송금량이 18%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세계 정부가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의 연쇄적인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이주 노동자가 많은 나라와 그 가족에 대한 가혹한 사태는 이 송금 사업과 관련된 은행 업무에도 큰 타격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디지털 송금 및 전자지갑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꽤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송금업체인 머니그램이 이 해당 송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나스닥에 상장한 전 세계 송금 기업인 이 머니그램이 2018년 리플과 손잡고 XRP를 사용해서 고객 자금을 이체하고 이 송금 전용인 엑스래피드, 현재는 ODL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송금 방법을 준비했고, 머니그램이 다른 서비스를 디지털로 확정하려는 이니셔티브를 도입하는 것들로 이 디지털 거래를 급증시켰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카밀라 치틸다사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말까지 머니그램은 전통적인 업무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해서 디지털 거래가 57% 증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18%는 송금 거래로 발생했고 회사의 핵심 인구 통계가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래 트리플 송금 등을 촉진해서 수수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송금은 보통 이제 그 관광 산업에 많이 의존하는 그 회사를 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관광이 잠시 중단되자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유럽 노동자들이 돈을 집으로 보내는 많은 관광 노동자들도 송금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 산업이 멈추면서 송금도 멈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다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송금하는 업체들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하지만 디지털 송금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이제 송금 그 규모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금 송금은 이제 감소한 반면에 디지털 송금이 크게 향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또 이 디지털 송금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들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더 편리하고 송금 수수료도 낮은 이 디지털 송금에 대한 관심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것 같고요. 머니그램에서 이제 리플의 XRP를 사용했느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머니그램에서는 XRP 말고도 아마 디지털 송금 같은 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양한 방식을 머니그램은 아마 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리플은 실제 이제 투자를 했었죠, 머니그램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속사정은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다음 기사가 나오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세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이 제목만큼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이 지금 204달러 선 정도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가격, 네, 그렇게 뭐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횡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상승세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막 치고 올라가 줘야지 진짜 상승세, 이런 게 상승세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횡보 상태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듣고 보기에는 조금 그 지금의 가격 상승세 랠리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220달러 선 정도를 수준을 돌파하면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위쪽에 이제 저항선이 220달러 선을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만약 이 저항선을 뚫는다면 이 위쪽인 뭐 240 이상까지도 뭐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흐름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흐름들도 약세로 돌아선다면 이더리움도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장을 한번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IBM 무역 금융 블록체인 위트레이드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 IBM이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플랫폼 위트레이드의 주주로 참여한다라고 1일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습니다. IBM이 위트레이드의 네트워크 개선 및 글로벌 상용화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이퍼레저 패블릭을 기반으로 하는 위트레이드는 이 신용장 거래, 자금 관리, 추적 등을 지원해서 유럽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과 시장 개척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 참여 기업과 기관을 연결하고 서류 기반 업무를 디지털 솔루션으로 대체해서 무역 금융의 속도와 효율성을 모두 개선한다라고 하는데,
위트레이드는 지난 2018년 초에 기업형 블록체인 컨소시엄 최초로 실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IBM은 유럽 지역 12개 은행과 함께 주주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위트레이드 주주 은행은 카이샤은행, 도이치은행, 에르스테은행, 그리고 HSBC 이런 은행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큰 은행들이 있죠. 그리고 키아라 맥과 위트레이드 CEO는 이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IBM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IBM은 이제 프로젝트 초반부터 기술 협력 업체로 참여를 해왔지만 위트레이드는 자체 기술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수로 위트레이드 플랫폼 지적 재산권의 7%를 IBM이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위트레이드는 IBM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AWS 등 다양한 클라우드 접근 방식을 지원하고 이 다른 블록체인 무역금융 플랫폼과의 호환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10여 개 은행이 개발한 무역금융 플랫폼 이트레이드 커넥트와의 호환 작업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 라고 하는데요. 잭슨 켈리 IBM 블록체인 서비스 총괄은 위트레이드와 IBM의 목표가 무역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투명성 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지금 이 무역금융 쪽 그리고 물류 쪽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BM이 가장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역금융, 물류 쪽. 앞으로 블록체인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알바니아 암호화폐 종합법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활동에 관한 종합법이 이 알바니아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분산 원장 기술 기반 금융시장법이라는 것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88표로 승인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알바니아 재무경제부는 자국 내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허용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산업을 규제, 감독하기 위해 법안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법안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모든 분산 원장 기술 사용 인프라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닐다 데나이아 재정경제부 장관은 암호화폐 종합법 제정의 목적이 사업자와 증권거래소의 활동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 감독 요건을 제공하고 위반 시 벌금 부과 등을 통해 시장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장관은 법안이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사기, 미허가 운영, 그리고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지원, 시장 조작, 연루 등이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2017년) 이 알바니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직접적인 국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를 했었고요. 2018년 말부터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프라하 소재의 비트코인 ATM 제조업체인 제너럴바이트가 알바니아의 암호화폐 ATM 설치를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쪽에서 유럽의 이제 세 번째로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률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몰타와 그리고 프랑스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암호화폐에 이제 관심 있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디지털 통화 미국의 지배력 위협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통화가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위협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22일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통화의 잠재적 영향력으로 인해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디지털 통화의 영향으로 조만간 미 달러화가 세계 준비 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무역 결제 등을 포함한 통화 지배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 디지털 통화의 이용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이 스위프트 등 기존 국제 결제망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거래가 증가할 경우에 달러화의 세계적 지배력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지정학적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이 디지털 통화의 도입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의 디지털 달러를 이용해서 이 구축한 국제결제 솔루션이 국내 금융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미국 달러화를 이제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기준 통화로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지, 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들에 관련심들은 높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중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딘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패권을 달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패권 때문에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오게 되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만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화폐의 지형들 앞으로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도 엿보이는데요. 금융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 거래나 모든 것에도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